갖고 와요. 예. 이번에 개신교계에서 집단 감염은 송구하나 정부는 명령 대신 대화해야 된다 이러면서 지금 이재명 지사도 그렇고 이 지금 집단 감염에 있어서 가장 지금 이 블랙홀 같은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도 같은 데서는 2m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뭐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이런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본론적인 질문은 이런 거예요. 일요일 날 꼭 교회를 가야 됩니까? 아니죠. 종교 전문가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너희 안에 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내가 성전이에요. 그런데 왜 교회를 가? 예.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성전이 아닌 것들이 교회 가는 거예요, 사실은.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을 찾아가려고. 예전에 유대 교회에서 믿던 그 율법, 율법주의가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을 원래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 아니 신이 무슨 안식일이 필요하냐? 예. 전지전능한데. 사람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어때? 노예들, 얼마나 24시간 계속 일을 하고 또 해야 돼. 그리고 또 보통 그 기층 민중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니까 하루라도 쉬면 못 그냥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쉬지를 못하니까 쉬게끔 하기 위한 일종의 방편으로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걸 정해진 건데 나중에 가서 자기네들이 거룩하다는 거를 막 이렇게 과시하고 싶어하는 기득권자들이 그걸 갖고 이용해 먹었어요. 그래서 주일 성수라고 하는 개념이 생겼어. 근데 아직까지도 주일 성수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유대교 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좀 섞여 있죠. 두 그런 개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이스라엘기가 등장하는 영향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갖고 있는 특히나 이 큰 지역에서 교회가 갖고 있는 상징성은 또 다른 지역에 대한 권력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학연, 지연, 종교연, 직장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종교연이 차지하는 게 큰 거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부터 큰 교회를 중심으로 이게 조직화되고 서로 돕고 친교의 명목으로 비즈니스가 주고받아지고 또 세금 관련돼서 여러 가지 혜택들이 나가면서 교회가 대형화가 되면서 비즈니스의 공간이 돼버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게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부터 차근차근 되던 게 교회 대형화를 통해서 세습도 이루어지게 됐고 이런 모든 게 다 비슷하게 떨어지는 거죠. 예, 장황하게 설명하실 필요 없이 그냥 교회에 딴짓하러 가는 거예요. 말 비즈니스 하러 간다니까? 교회 입장에서도 그럼 그러니까 자 진짜 예배를 드리러 간다. 그러면 그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소중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전부 감염이 될 수 있다면 그걸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지. 거기에 무슨 토를 달아. 예수 없는 한국 하도 그렇게 안 하니까 지자체장이 명령을 내려서 명령이라도 내려가지고 모이지 않게끔 그 지자체장의 전권이에요. 전권을 갖다가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NCCK 제가 언론위원회 그 소속으로 활동을 계속했었거든요. 예. 근데 NCK가 이런 식으로 양비론적인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조금 섭섭해요. 예. 근데 좀 이해는 하겠어. 하도 한기총 따위한테 가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NCCK가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가장 대표할 만한 단체예요. 근데 이 대표할 만한 단체들이 야 가가지고 전부 그냥 그럼 지자체장들에게 머리 숙여 이렇게까지 얘기는 못하니까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해를 해요. 진보적인 그 교회 연합회라고 보면 그렇습니다. 맞죠. 예. NCCK 근데 저는 좀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의 일을 대신하고 주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같이 뭐 끌고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좋지만 이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아주 고리타분하게. 아니 그렇게 나지만 그걸 꼭 명령으로 해야 돼. 우리가 말만 해도 다 알아듣는데 라고 알아들으니까 그러고 그렇지. 얘기를 하는데 현실은 안 보고 그래도 그렇죠. 언제 그럼 정부가 교회 압박해서 압수수색 아니 전광훈이나 무릎 꿇려가지고 사랑제일교회나 좀 없애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해봐 좀. 당신이 화를 내는 것 같아. 나 얘기 좀 마저 할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할 때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현실적으로 교회 나가는 모습들을 보다 보면 이런 얘기를 도저히 못합니다. 당연하죠.
너무 가깝게 앉아 있고 거기다가 소금을 뿌렸던 얘기까지 나가면서 보다 보면 이 교회인가 광신인가 뭐 이런 얘기 나가고 또 교회 중에서 우리 알고 있는 얘기지만 치유의 사역이라고 그러면서 아픈 분들 낫게 해주신다고 하다가 8, 90년대에는 그것 때문에 사망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었어요. 제법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았죠. 근데 지금은 그게 사라진 게 사람들이 그만큼 현명해졌고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인데 이런 모든 상황들을 할 때마다 교회 대응은 늘 늦었습니다. 이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얘기긴 한데 교회 쪽에서 조금 더 차분하게 봐서 지금은 지자체의 통제에 따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진다라든가 신도들을 안정시키면서 같이 가자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렇죠. 어디 교회를 건드려 이렇게 나가는 분위기인 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예. 건드려집니까? 예.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뭐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정말 교회가 권능에 차 있는 그런 공간이라면 교회가 건드려지냐고요. 이 무식한 인간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게 현황판 한번 쭉 봤거든요. 예. 대한민국은 사실 코로나에 있어서 만약에 신천지만 없었다면 사실상 없는 거에 가까워. 30번으로 끝났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교회에서 더군다나 수도권의 지역 감염 뭐 이런 게 교회로부터 또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잠잠해질만 하면 교회에서 터지고 맞아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까 제가 근본적인 질문 물론 교회도 헌금이 안 들어오면 힘드시겠죠. 아는데 아니 헌금이 안 들어온다고 왜 힘들어요 교회가? 아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수입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잘못된 교회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돈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아, 그걸 아는데 현실적으로 밥은 사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인정해 준다. 밥을 왜 헌금으로 사 먹어? 자기 돈으로 사 먹으면 되지. 그 월급 어디서 나오냐고. 헌금에서 그러니까 나오지. 목사가 왜 월급을 갖다 그런 데서 받아? 헌금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옛날에 교회들이 저기 상당수가 그래. 그러니까 아는데 옛날에 왜? 옛날도 아니고 지금 저기 내가 친하게 지내는 저 그 목동에 목동 감리교회 목사 가서 보면은 예. 140만 원 받아. 예. 다 살아. 애 교육시키고. 네. 아까 그러니까 일단 알았고. 기본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시스템을 돈에 의해서 노예가 되게 만들어놔. 교회 예배당 크게 지어가지고 그 돈 없다고 해서 대출 받아가지고 대출 갖고 앉았고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헌금이 안 들어오면 대출 갚아야 되니까 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러니까 거야. 일단 알겠는데. 김성수는 평화나무 가서 방송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은 진짜.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거기 일단 가서 알겠어. 해. 원칙은 알겠었는데 현실도 인정을 해야 돼서. 그럼요. 그렇지만 이럴 때 교회들이 우리는 뭐 다른 명분을 대잖아요. 뭐 정광훈 쪽에서 같으면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뭐 감염이 안 되네 이런 소리하고 어떤 교회는 소금을 입에다가 뿌리고 이런 짓 하잖아요. 뭐 근데 어떤 데는 허경영 외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 야 놀라운 사람인데 진짜. 근데 지금 난 더 놀라웠던 건요. 대구시가 저번에 그 뭐 행정명령 등으로 해가지고 신천지 교회 들어가서 압수해서 나왔는데 네. 그건 압수가 아니에요 정확히. 그러니까 보니까 신천지가 교인 명단 속였다고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뭔가 쉴드를 확 줘주더라고요. 검찰이 그렇게 또 실드를 쳤어요. 같이. 그럼 그 어떻게 해석해야 돼? 자 정확히 표현해 드릴게요. 행정명령이라고 하는 건 압수수색이 아닙니다. 그러면 강제로 걔네들이 허락하지 않는 자료를 갖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기도 지사 같은 경우는 실갱이가 엄청나게 벌어진 거예요. 거기서 컴퓨터 열어보십시다. 안 됩니다. 난리치고 여기서 당신네들이 계속 거부하면 우리 안 갑니다. 그래서 지사가 직접 들어간 거야.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켜세요. 서버 켜시고 자 우리 여기 포렌식 전문가들 있으니까 속일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서버에 있는 거를 갖다가 내놓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구상권 청구할 거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열어가지고 전문가들의 견해로 해서 받은 거야. 근데 지금 대구의 행정명령은 그렇게 진행된 게 아니에요. 네? 그냥 가서 자 자료 주세요. 서버에 있는 거 당신네들이 서버에서 그 꺼냈다라고 하는 걸 우리 포렌식 전문가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주세요. 이래서 그 근거를 갖다가 뭐 적혀 있었겠죠 앞에 이런 뭐 특별한 그 코드들이 그 코드를 보고 아 이거 서버에서 갖고 온 거 맞군요. 이렇게 돼가지고 확보한 자료예요. 실제로 서버 안에 다른 자료 어떤 게 있는지를 보지를 않았다고요. 아,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어떤 의도된 거라고 하면 대구시는 신천지를 숨기고 싶어하는 거네. 당연히 숨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명단이 중요했던 부분이 거기에 공무원이 있느냐, 유명인이 있느냐 이런 논란이었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지금 여기에 신천지가 교인 명단 안 속였어라고 말하면 신천지를 지금 쉴드 쳐주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합리화를 시켜줌으로써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데 시기가 선거철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란되는 종교계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지역 의원들 선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부감으로 돌아서게 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알지만
굳이 이렇게 나가는 거는 권영진 시장이 스스로 자기가 살 길을 뚫는 것도 있지만 국민들 보기에 통계가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신천지 자체에서 지금 발생했었던 확진자 수, 환자 수하고 거기서 계속 끊임없이 나가는 어저께도 좀 줄어들고 있다가 확진되는 것들이 요양병원이나 중간으로 퍼져나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확인되지 않은 신도들로 돼 있는데 지금 애매한 게 신도로 확실하게 들어왔던 사람들 말고 그 밑단계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준비생이라는 별도의 명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가져 나오지 않았던 점을 얘기하게 되고 지금 자, 보세요. 포섭하거나 하는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많을 텐데 그쪽 것도 역시 갖고 나오지 않았었다 이런 자,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경기도에서 그 직접 그 행정조사에 들어갔던 사람들로부터 제가 확인한 내용들에 의하면 서버 안에 여러 파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파일들이 있는데 그 파일이 어떤 파일인지는 다 열어봐야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어보면은 몇 명이고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런 버전들이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그걸 걔네들은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이거는 정리가 덜 된 것이다. 이거는 정리가 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근데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자료를 사람이 가장 많이 있는 자료를 갖고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날짜가 적혀 있는 거.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한 사람은 얘네들은 카드든 지문이든 찍고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출석 명단 이런 것들이 소트가 돼서 딱 나와. 예. 그거는 이제 조작하기가 좀 힘들어요. 자, 그런 식의 것을 갖고 나온 거에 비해서 지금 여기는 지금 빠져나가기 위해서 뭐 아이들이라든가 아직까지 제대로 교육생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은 성도라고 자기네들이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주지 않았다는데 그러지 않아요. 다 관리한다니까. 3시간만 교육받고 있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포섭 과정 중에 있는 애가 3시간이 연락이 안 되면 자기네들 윗단으로 전화를 하게 돼 있어. 교육생들이 어디에 살고 지금 직장이 무엇이며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면 다 나와 있어요. 관리한다니까 데이터로. 그런데 그걸 안 주고 있단 말이에요. 다 이단 전문가들이 다 얘기를 한 것도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갖다 퍼뜨려가면서 그러네. 숨기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검찰은 검찰대로 지금 피해가려고 쉴드를 쳐주고 있는 거예요. 대구 검찰이 그러면서 굉장히 소극적인 걸 넘어서 조사하겠다는 게 아니라 감추는 것 같은 한마디만 느낌이 더 드는 거죠. 드리고 이제 대구에 대한 얘기는 그만하려고 하는데요. 예. 대구시장 정신 차리세요. 지금 당신 때문에 사람이 막 죽어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놓고 자꾸 정부한테 막 이상하게 말 베베꼬면서 책임 돌리는데 한사랑 요양병원에서 10일 날 의심 환자가 나왔는데 그 의심 환자가 18일 날 확진을 받았어요. 그동안 뭐 했어? 대구가. 전수조사한 다음에 그 사이에 한사랑 병원에서 확진 환자가 나왔다는 사실조차 대구시장도 모르고 있었고 대구 방역당국도 모르고 있었어. 이게 방역이야? 알겠어요. 여기까지. 니들 이런 식으로 하고 돈은 갖다 2조씩 받아먹었지? 자, 가운데 아저씨는 화병 있어요. 대화를 안 하고 승질만. 죄송합니다. 좀 더 차분하고 지성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권영 야, 너 진짜 가만히 나까지 이 사람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악플 다시는 분들 3만 원 슈퍼챗 쏘라고. 이 양반들이 진짜 열심히 지금 사이다 발언하고 있는데. 자, 감사합니다. 웃고 넘어가. 예,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